남편이 새벽에 나가기 시작한 건 지난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61년을 살면서 한지연은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마트 계산대 앞에서 하루 6시간씩 서 있으면서도 그는 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한지연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운동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생 운동화 한 켤레를 3년씩 신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새 운동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흰색으로요. 아침 식탁에서 밥도 안 먹고 나가는 날이 늘었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지연은 어느 아침 남편 이성훈이 욕실에서 나오며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아주 신경 써서. 퇴직하고 나서 그가 거울을 그렇게 오래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디 가요? 한지연이 물었습니다. 운동. 대답은 한 글자였습니다. 시선은 현관 쪽을 향한 채로요. 그날 저녁 한지연은 남편의 점퍼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려고 들었을 때였습니다. 향수라고 하기엔 너무 달았고 섬유 유연제라고 하기엔 분명히 달랐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천천히 감각이 올라왔지만 한지연은 그것을 생각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세탁기 문을 닫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3세 이성훈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의 시간은 늘 가족의 시간표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 출근 시간, 아이들 등교 시간, 시어머니 약 먹는 시간. 한지연 자신의 시간은 그 빈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마트 일을 시작한 건 막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당신이 왜 일을 하냐고요. 그 말이 배려인지 무시인지 한지연은 끝내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금 보태면 좋지 않겠어요라고 했고 그 뒤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이성훈이 정년퇴직을 한 건 작년 초였습니다. 공기업 기술직으로 38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케이크를 사줬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한지연은 그 사진을 보면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둘이 좀 천천히 살 수 있겠다고요. 여행도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평범한 것들을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이성훈은 달랐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받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지연이 말을 걸면 응 또는 그래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적응하는 시간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다 봄이 왔고 남편은 새벽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명세서에 이름 모를 음식점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점심. 혼자 밥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옷도 두 벌이 새로 생겼습니다. 짙은 남색 셔츠였는데 한지연이 사준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물었더니 세일할 때 샀어 하고 말았습니다. 설마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단어를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설마 아니겠지. 저 사람이 그럴 리 없어.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이 셋을 함께 키웠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한지연은 잠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이성훈은 주 5번 나갔습니다. 한지연은 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냉장고에 남겨둔 국이 사흘째 그대로라는 것을, 저녁 밥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먹는 날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세탁기를 돌릴 때 남편 옷이 별로 없다는 것도요. 그 사람은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고 없을 때는 아예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전화가 올 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그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요. 처음엔 업무 관련인가 싶었습니다. 퇴직했어도 오래 일한 곳이니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고. 그런데 목소리가 문 사이로 새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연이 마트에서 일하다 퇴근해서 돌아오면 이성훈은 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표정하게. 그런데 그 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지연은 그 목소리를 들은 날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끝까지 붙잡지 않는 사람. 그러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바지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털었을 때였습니다.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줍고 반사적으로 펼쳤습니다. 와인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금요일. 금액은 23만 원이었습니다. 한지연은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성우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소주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와인바는커녕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자고 해도 괜히 돈 쓰는 거 아니냐며 고개를 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3만 원짜리 영수증이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지연은 그것을 접어서 세탁기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거실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성우는 영수증을 보더니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지인 만났어. 오래 얘기하다 보니까 와인바에서요? 거기 분위기가 조용해서. 조용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누구랑 있었기에 조용한 곳을 골랐을까? 한지연은 목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렀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랑요? 그냥 아는 사람. 이름이요? 이성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왜 이래 갑자기. 피곤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한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수증은 여전히 세탁기 위에 있었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한지연은 이불 속에서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이 오기 전에 다른 감정이 먼저 왔습니다. 낯설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뭐지?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영수증을 주워서 돌려주는 사람. 그게 전부인가?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살림 도구였나? 배신당한 것 같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지연이 저녁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다고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훈이 냄비 뚜껑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조리대 위에 거칠게요. 밥 먹자는 게 무슨 뜻이야? 감시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요. 맨날 그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 숨 막혀. 한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이성훈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녁은 식어갔습니다. 한지연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한술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숨 막힌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숨 막히게 했나? 뭔가 잘못한 건가? 자꾸 그 방향으로 생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쪽에서 이유를 찾는 것, 그게 한지연이 38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으면서 한지연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뭘 했다고?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라서요. 핸드폰을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충전기에 꽂아두고 나간 걸 알면서도 한지연은 며칠 동안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이성훈이 나간 뒤 밥상을 치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채로요. 한지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누르는 손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인. 세 글자였습니다. 노란 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그 이름을 한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서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어젯밤에 꿈에 나왔어요. 오빠 목소리 들으면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좋아. 나도 오늘 볼 수 있어? 선물 잘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요? 딱 제 취향인데. 당신 취향 다 외웠잖아. 대화는 길었습니다. 한지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읽다 보니 선물을 보낸 날짜가 보였습니다. 한지연 생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의 생일에 이성우는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마트에 출근했고 계산대 앞에 섰고 손님들한테 웃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데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성훈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윤설인이 누구야? 이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눈이 잠깐 굳었습니다. 뭐? 핸드폰 봤어요. 설인이라고 저장돼 있더라고요. 이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왜 남의 핸드폰을 봐? 남의 핸드폰이요? 내 거잖아. 허락받고 봤어? 한지연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허락. 38년을 같이 산 남편한테 핸드폰 보는데 허락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뭐예요? 이성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해요. 당신이 알 것 없어. 한지연은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을 때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 밥 챙기고 이 사람 와이셔츠 다리고 이 사람 어머니 손발 씻겨드렸는데 알 것 없다고요. 설명해줘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이성훈이 한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오래같이 산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걔는 나를 필요로 해. 뭐요? 설인이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의지해. 그 사람한테 나는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요. 너는 나 없이도 잘 살잖아. 강하잖아. 나 없어도 밥 먹고 일하고 다 하잖아. 한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하다는 말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게 이 사람한테는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더니 잡아줄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성우는 재킷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늦어. 문이 닫혔습니다. 한지연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저녁 준비도 안 된 부엌이 보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 것 같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했습니다. 내가 강한 게 잘못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한지연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냉장고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한지연은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낸 건 한지연이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이성훈이 밥을 먹고 있을 때 한지연은 맞은편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헤어져요. 이성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은 담담했습니다. 뭔가가 결정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성우는 잠시 한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래도 충분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성우는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말이 없었는지 붙잡을 마음이 없었는지 한지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건 한지연 쪽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서류를 정리하고 위임장에 서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성우는 거의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수용이 때로는 더 쓸쓸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무기력하게 진행되는 이혼이 더 허무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류 몇 장으로. 이성훈이 짐을 챙기던 날 한지연은 방에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닫는 소리,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 발소리. 한지연은 벽을 향해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를 세었습니다. 몇 번 열리고 닫히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한지연은 한참 뒤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성훈이 쓰던 찻잔이 없어졌고 책꽂이에서 책 몇 권이 빠져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빈자리들이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움직이는데 집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한지연은 밥을 반쯤 먹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저녁이겠구나. 이 소리가, 이 온도가.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건 딸아이 권유였습니다. 엄마 혼자 있지 말고 누구한테라도 얘기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마트 근처 작은 상담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상담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조용히 듣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살면서 본인을 위해서만 뭔가를 해본 적 있으세요? 한지연은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등록, 남편 식단 관리, 시어머니 병원 동행. 그 사이에서 한지연이 한지연을 위해 선택한 것들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트 일도 처음에는 보탬이 되려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좋아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행도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갔고 음식도 남편 입맛에 맞췄습니다. 61년을 살았는데 한지연이 한지연으로서 무언가를 고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말이 나오자 목이 살짝 조여들었습니다.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 한지연으로는 별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상담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괜찮았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침묵이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지연은 오래 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게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슬픔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없었던 게 슬펐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보다 내가 비워두었던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성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한지연은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쓰지 않았습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아직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 안에서 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엔 아직 작은 것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그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성훈이 다시 연락을 해온 건 이혼하고 10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냐고. 한지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 다음엔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지연이 마트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 앞에 이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정리가 안 됐고 입고 있는 점퍼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향수 뿌리고 흰 운동화 신고 새벽에 나가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 한지연은 잠시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쫓아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성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린이가 떠났어. 한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 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보험 계약 몇 건 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 내가 바보같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자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연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가슴이 요동쳤을 겁니다. 분노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안 됐다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래 앓고 나서 열이 다 내린 것처럼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성훈이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알아. 근데 우리가 35년이잖아. 그게 어딘가에 있지 않겠어.
한지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옛날 일들이 잠깐 스쳤습니다. 애들 어릴 때 같이 찍은 사진들, 시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밤 이사하면서 집 나르던 것들. 그 기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한테 다시 돌아갈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훈 씨. 한지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린 씨가 떠나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왔겠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어도 연락했겠어요?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이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35년 동안 나는 내가 없었어요.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 사이에 한지연은 없었어요. 이제 겨우 나를 찾기 시작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알아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이 그때 필요했지 지금은 아니에요. 이성우는 입술을 한번 달싹였다가 닫았습니다. 더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요. 진심으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보였습니다. 한지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지연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오래전에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물감이 번지는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그 2시간이 한지연만의 시간이 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무언가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한지연은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인 사람이 됐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35년을 함께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셨겠어요? 아니면 한지연처럼 돌아서셨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묵직한 이야기니까요.